안녕하세요. 사실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말씀, 그리고 이거는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혹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여줘야지, 이렇게 약간 정리를 하고 글자나 대본? 글자 같은 걸 좀 써놓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띄워놓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리되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수업 시작하기 지금 좀 얼마 남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냥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정리 말고 영상을 먼저 찍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말을 좀 더 버벅거릴 예정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저는 그 수업을 시작할 때, 수업을 준비할 때 좀 여러 번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업의 성향이나 특성에 맞게 또 찾아보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전시를 보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아티스트 수업을 할 때는 영상을 보기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 너무 친절하게 이 작가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물론 엄청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작업하는 영상, 요즘은 유튜브에 작가들의 작업하는 영상이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약간 브이로그처럼 좀 담백하게, 저는 그 영상을 조금 많이 보는데, 그걸 보는 이유는 그걸 봤을 때 느껴지는 마음이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생각하는 그 과정이랑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딱 보게 되면 아이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도 있고, 사실 그분들은 한 번에 반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개월 동안 나오는 작품도 있고, 하다못해 몇 년간 아니 몇십 년 동안 작품을 하나씩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단기간, 어쩌면 1시간 안에 30분 안에 뚝딱 이렇게 작품을 해내요. 근데 그렇다 보면 진짜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말 중에 다 했어요 힘들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말들 되게 당황스럽고, 어떻게 이런 걸 이제 헤쳐나가지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공부를 하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몇 달간 이렇게 수업 과정을 준비하고 하지만 그 친구들은 지금 딱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작가에 대해서도 그 친구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작가나, 아니면 우리가 드로잉 같은 것도 주제형 들었을 때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그려야 할 때 생각을 많이 하고,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결국은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통해서 작품을 하게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말들이 저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제일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망했다. 그 친구들이, 어린이들이 망했다, 싫어, 다시 하고 싶어, 안 할래, 약간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왜 선생님들께서 힘들어 하시냐면 거의 다 한 것 같아. 그리고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괜찮아, 어른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약간 망했다 하는 순간 뭔가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선생님이나 엄마들은, 어른들은 괜찮아 잘했어,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즉 아이의 마음은 이미 그 작품의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뭐라지? 트러블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다시 그리자니 아이들도 힘들고, 선생님도 괜찮은데 하는데 그 마음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저도 난감할 수 있죠. 난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런 부분은 사실 저는 조금 시그널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예 싫어, 그 주제가 싫어, 하기 싫어요, 그런 것보다는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그래도 이 친구가 지금 뭔가를 잘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 그림에 대한 애착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도자기 같은 것도 진짜 저희들 보기에는 너무 괜찮은
근데 충분히 그냥 좋은데 막 그냥 깨트리고 다 버려버리시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저거 깨트리지 말고 그냥 저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잖아 우리. 근데 그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분은 이미 저희들보다 경제에 올라가 있고 그 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용납이 되지 않는 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망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와 근데 선생님은 너무 괜찮은데 이렇게 했을 때 애가 안 망했다고 했으면 이제 계속 어른들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지. 왜냐면 자기 작품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데 자꾸 어른들이 괜찮다 그러고 선생님이 괜찮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자기가 싫다는데. 그래서 그림을 실컷 그려놓고 안 할래요 뭐 버리세요 뭐 이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더 상처를 받거나 그렇게 하시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망했다 하는 거는 저는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 왜냐면 그만큼 아이가 그 눈이 성장을 했고 자신이 더 할 수 있는데 뭔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마음에 안 든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망했다 하는 순간 저는 그 망했다가 느껴지는 그 마음을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제 드디어 너가 그런 눈을 생기게 되었어. 어느 정도의 경지를 잃었고 그 예를 또 막 들어줘. 아까 제가 도자기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또 화가들도 엄청 수많은 그림을 막 그렸는데 마음에 드는 게 뭐 있겠어? 있지 않고 막 버리는 경우도 있고 찢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버리려고 작품을 내놓았을 때 누가 그게 좀 버리려고 했으니까 아무 때나 놔두겠지. 근데 그 그림 작품이 거꾸로 놓여져 있었어. 근데 그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저 그림이 내 그림이었다고? 혹은 저 그림은 누구 그림이지? 이렇게 시각을 달리했을 때 서로 이제 자신의 그림을 조금 더 알아차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망했다는 소리를 들은과 동시에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이 어쨌든 이 작품뿐만이 아니고 너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거를 평가했던 것, 그리고 너의 그런 가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신을 조금 더 알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너무 칭찬스러워.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의 그 성장이 되었다고 충분히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해서도 그냥 너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의 감상, 어쨌든 너가 작품이나 이렇게 보면 너도 보지만 모든 다른 사람들이 보질 않느냐. 그래서 나의 생각을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너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생님 생각은 이래.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너의 생각 이야기, 너의 상황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감상까지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림을 중단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을 놔두고 다음에 뭐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이렇게 다시 꺼내어서 그동안의 자신의 마음을 좀 풀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그림의 그런 평가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이들의 작품이라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성향에 따라. 그리고 성향에 따라 그런 칭찬이 아닌 그렇게 좀 재밌게 넘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망했다 이렇게 했을 때 너의 그림이 듣겠어. 지나가다가 너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너 기분이 어떻겠어? 너의 그림에도 기가 있는 것 같아 라든지, 그렇게 약간 웃으며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아이들의 그림 작품의 그런 자기만의 스타일에 따라 좀 칭찬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좀 더 많이 잘 알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늘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